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상식을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영양소, PM 제품도 좀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PM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톡스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디톡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이 디톡스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디톡스라는 거는 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없애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오염된 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공기도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것도 사실이죠. 미세먼지도 많아졌고, 또 자동차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들, 그런 이제 환경적인 오염에서 오는 독소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비해서는 음식들이 다양해졌지만, 아무래도 첨가물이나 방부제, 범벅이 된 음식들이 많죠.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또 현대 사회는 다 보여주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일상적인 거에서 독소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해독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지면서 내 몸에 해독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져 가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머리가 지끈거린다든지, 그죠? 두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 쑤시는 근육통,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이거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이 드는 과정이야. 단순한 노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병이라는 것과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해독 장기다라고 하면은 그죠. 장, 간, 신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간 같은 경우는, 음, 각종 음식이나 또 내 몸 내부, 체내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물질들을 해독하는 가장 큰 기관이 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음식이 딱 들어오면, 그리고 약물도 마찬가지죠. 요즘 약물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는 너무 구하기도 쉽고 그 외에도 요즘 대사질환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런 약물들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거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죠? 위장, 소장, 대장. 위장, 소장, 대장. 먼저 거치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소화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위와 장에서 이 소화 과정을 지나서 외부 물질들은 어디를 통해서 그죠? 소장, 대장 이런 데를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되면 이 소화된 물질들을 바로 내 몸에 전신으로 쫙 흘려보내면 이게 과연 안전할까요? 그죠? 여기저기 보내기 전에 한번 검증을 받는 곳이 어디다? 바로 간이. 어. 그래서 혈액이 우리가 보면은 이 혈액이 장에서 간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유도 이거라고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장에서 간으로 보내면 해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보내져 가지고 온몸으로 깨끗한 혈액을, 안전한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우리가 대장에서 이렇게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자. 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그죠? 심장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해독에서는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독소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로 구분을 하자면 물과 친한 수용성 독소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과 친한 지용성 독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뭐 땀으로도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신장을 통해서 그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근데
지용성 영양소는 말 그대로 기름하고 친한 독소, 기름기가 있는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소들도 혈액을 타고 배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혈액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혈액. 혈액은 뭘로 되어져 있어요? 구성 물질이 대체적으로 물이에요, 물. 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독소가 지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배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을 수용화로 만드는 해독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죠? 거쳐서 수용화로 만들어서 신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담즙이 만들어지죠. 어, 이 담즙이랑 같이 장으로, 그래서 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독이 안 된 지용성 독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때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독소가 배출이 안 되면 내 지방 속에 이렇게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간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이 들어와도 술이 들어와도 약물 같은 게 들어와도 그 많은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만큼 하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이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긴 한데 그 기능이 또 무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분들 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과식, 폭식, 음식이 제일 문제죠. 그리고 술,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약물 복용. 요즘에 약물 복용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도 참 약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간의 기능이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제 이 일이, 나는 약도 먹고, 음식도 조절이 안 되고, 술도 자주 먹어.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간에서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간 세포가 깨지는 거죠.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염증도 생길 거고요. 염증도 이제 이게 생기고, 깨지고,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흉터가,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섬유화 된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죠. 어. 그때 되면 이제 이게 발전을 해서 그때 간경화로 가게 되는. 어. 근데 이때가 이쯤 되잖아요. 이때는 재생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생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이런 제품도 찾는 거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질적으로 해독 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디톡스, 해독 시스템의 핵심 기관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 해독 과정을 거쳐서 거친 독소가 그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어디서든 디톡스를 할 때 보면은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수용성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이 그죠?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용성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은 대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또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디톡스도 섣불리 하시면 안 되세요. 물도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좀 충분한 상담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용성 독소가 배출되는 음, 간에서 장으로 가는 통로. 그죠? 간에서 장으로 가는 통로.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즙이 필요해요. 담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이 잘 분비가 될 때 이 과정이 좀 순조로워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담즙이 우리가 담즙, 쓸개즙 이러면은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지방 소화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디톡스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간의 해독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장독소,
장독소. 그죠? 그러니까 담즙을 통해서 도착한 독소가 변으로 배출이 잘 되면, 그죠? 장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일로 쑥 빠져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때요? 변비에 시달리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 이러면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숙변도 있고 생각보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은 양만큼 잘 배설하고 있는지 요걸 또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변비가 있다라는 거는 이 배출구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비가 뭐 불편하긴 하지만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저도 거의 뭐 30년 정도 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6년 정도 소비자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야, 그 중앙에는 또 변비라는 게 있었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조심을 하고 내 건강을 조금이라도 노년까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변이 딱딱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변이 딱딱한데 그 말은 뭐냐면 내 장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대장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변의 수분이 내 몸으로 흡수가 돼버린 결과인 거잖아요. 어.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에서 열심히, 그죠. 해독해가지고 보냈어요. 장으로. 장으로 보낸 독소를 다시 간문맥을 타고 재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간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간순환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돼야 되는 독소는 담즙에다가 섞어서 다시 간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뭘 타고? 이 간문맥을 타고. 그러면은 간이 뭘 해야 돼요? 독소에서 보냈더니 또 독이 올라오니까 한 번 더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간은 안 그래도 내 업무가 늘상 많은데, 그죠? 늘상 많은데,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요, 할 일이.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아도, 그죠? 장이 안 좋아도, 응, 간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장의 배출구가 막혀가지고 변비가 있다라면 변비나 이런 독소가 가득하다라면은 당연히 간 기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해독, 간해독 다 중요하지만 같이 하셔야만 이 디톡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간을 해독하면 뭐가 좋아지냐? 내 몸의 컨디션이 살아나요. 그래서 일단 피로감이 없어지고 뭐 또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얼굴 낯빛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장을 해독하면 그럼 뭐가 좋아지냐? 뭐가 좋아질까요? 장을 해독하면 일단은 이 그 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경세포도 많이 있고 면역세포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장 같은 경우는 뇌랑 연결고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도 살아나요. 뭐 호르몬 작용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해주시는 게 최고죠. 같이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내 몸이 좀 살아나는 디톡스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어,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공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으로 들어가죠. 독소들이 그죠? 음식이 들어가죠. 입으로 그죠? 음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적절한 단식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다이어트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요. 내가 디톡의 개념으로 보시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식사를 하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가죠. 음식이 그죠. 입안에서 저작 활동을 거쳐서 위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냐? 내 위벽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첫 번째세요. 그리고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야채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야채가 생각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위장 기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생야채가 기능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익혀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당연히 밀가루라든지 인스턴트, 너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것들,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디톡을 하실 때는. 그죠? 그래서 위장에서부터 나는 이제 소화가 위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시다 이러면은 간, 장 다 이제 조금 디톡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소화효소, 음, 소화효소 같은 그런 제품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으시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장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설 통로예요, 통로. 해독 물질이 해독되고 나서 그죠?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면 독소가 갇히는 거예요. 갇히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 건강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장 건강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장 환경을 좋게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유산균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유익균들이 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먹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셔야겠죠? 여기에 필요한 게 그죠? 식이섬유라든지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그 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섬유소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농약 때문에 저희가 과일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채소 같은 것들도 뭐 영양소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질긴 부분을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소화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간으로. 그죠?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도록 바꿔주는 실질적인 해독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해독의 중추 역할을 해주는 게 간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간에는 보시다시피 그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해독 과정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 쓸개즙,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의 해독 대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담즙의 분비도 자연적으로 잘 분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간에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간에는 B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간에는 단백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간에는 항산화제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 하면은 이제 글루타치온 생성,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많은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글루타치온 합성이 잘 되세요. 그러니까 B군과 단백질과 항산화제가 있으면 글루타치온 생성이 굉장히 합성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내 몸에 자체적으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게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간에는 영양소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에는 영양소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건 진짜 어떤 분들은 내가 간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먹을 수 없지 않아? 그래서 좋은 걸 찾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로 찾아서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든 대사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활성산소 우리 건강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서는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활성산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망가뜨리는 원흉이잖아요. 원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항산화 시스템이 내 몸에 있어요.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물 고유의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그게 황산화제죠. 식물 고유 그 고유 화학 물질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미네랄도 보조적으로 같이 섭취를 하셨을 때 그런 황산화 시스템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은 황산화제와 미네랄도 상당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으니까 음식 조절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럴 거면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왜 먹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 40 정도가 되어 갈 때쯤, 그때 이제 건강 이런 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들을 찾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기능을 계속 쓰다가 한 40이라는 나이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기능들이 쇠퇴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근데 먹는 음식들이 더 많아졌고, 자극적인 음식들도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약도 이제 한두 개씩 드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대사하고, 해독도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 독소만큼 영양소를 더 균형 있게 공급이 안 되면 어디서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은 정말 이만큼 먹는데 이거를 대사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이만큼 정량으로 그죠? 그렇게 드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균형이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공감이 되시죠? 근데 내가 음식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을 거면 그런데 나는 노화를 늦추고 싶다. 이럴 때는 그거를 대사할 수 있는 근데 그때는 전제가 붙어요.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영양소를 찾으셔야죠. 그쵸? 물론 음식 조절만 잘 하셔도 또는 좋은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만으로 둘 중 하나만 잘 하셔도 일부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죠.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한계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디톡스 같은 경우는 음식 조절과 또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같이가 중요해요. 같이 하셨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건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지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90세가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상이라는 단어를 그 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그죠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명줄은 잡고 있는 장수하는 시대. 솔직히 결코 그죠 반갑지 않은 말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90세까지는 좀 팔팔하게 그리고 정신은 좀 또렷하게 누구나의 소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소비자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친인척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요즘은 뇌질환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치매 이런 쪽으로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몸에 쓰레기가 쌓이면 처음에는 비켜갈 수 있으세요. 그죠? 이렇게 피해가면 길은 나오니까 느려도 그죠? 근데 이런 독소들이 쌓이고 붙어내고 통로가 막혀버리면 배출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병을 만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그런 독소들에 의해서 세포가 변형이 됐을 때 암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음식 조절하는 거 나도 다 아는데 근데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무언가 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디톡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몸이 안 좋을 때 무리해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뭐 3일, 5일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하루 불러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습관처럼 하셔 가지고 내 몸의 건강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식품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에만 의존하는 분들도 제가 뵙고 여러 방면으로 봤는데 결국은 같이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PM 제품을 선택하는 거. 내가 어떻게 섭취를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PM에 대한 상담이나 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이드과 함께 연락을 주시면 건강을 정말 잘 찾아갈 수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고요.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